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주 요건과 거주 의무. 네, 전입 의무는 저번 주에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거주 요건과 거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네. 양도세에서는 거주 요건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과세인데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비과세 하겠다. 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과세니까 과세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거지. 원래 과세인데 이러한 요건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비과세하겠다니까 네, 갖추면 혜택이 되는 거죠. 네, 반면에 거주 의무는 보통 분양 아파트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했을 적에 몇 년 이상 최대 5년까지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 당첨을 취소시켜서 이 아파트를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는 의무, 양도세에서는 요건이라고 합니다. 네, 간혹 테레비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 기레기에 세뇌된 분들이 집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양도세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계세요. 집을 살 적에 무주택자인데 양도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를 보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텔레비에서 그 양도세가 많다고 그러니까 네, 그 양도세가 무슨 세금인지는 모르고 네. 양도세는 얼마냐고 무조건 나오는 줄 무조건 아는구나. 나오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집을 산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거주 요건이라고 돼 있죠. 네, 원래는 뭐예요? 과세죠. 그렇죠. 원래는 과세인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거주 요건이라고 그럽니다. 자, 네. 이제 앞으로 누가 이거를 거주 의무다 그러면 얘 무식한 거주 의무가 아니고 거주 요건이다. 네, 거주 의무는 청약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똑똑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하고 조정지역에서의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종전주택은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현재 걔가 조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네, 신규 주택이 지금 살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플러스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신고까지 맞춰야 비과세돼요. 네, 이거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입까지 해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자, 조정지역 플러스 조정지역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다 그러면 1년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까지 네, 요 전입 조건에서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무조건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비과세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국세청에서 발췌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양주에도 지금 2주택, 일시적 2주택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지역 상태일 때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이제부터는 1년 이내, 그 다음에 전입까지 네, 맞춰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 꼭 팔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세무사와 자문을 하시라고. 잘못해서 겨우 요거 하나 놓쳐서 억대씩 날리는 분들 꽤 많아요. 꼭 요거까지 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최종 1주택이 이번엔. 네, 그 다음에 거주 요건이죠. 의무는 아닙니다. 요건 다시 복습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해주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가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즉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 팔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네,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더 보유. 네. 여기 뭐까지 해야 돼요?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거주. 까지 다시 만족해야 다시 돼요. 새로 그래서 그때부터. 2년 거주 플러스 2년 보유까지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네. 요거는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계세요. 근데 아까 했던 요거 전이까지 해야 되는 거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 네. 보니까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조정지역의 걸 샀으면 전이까지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그러면 어차피 양도세는 신고해야 돼요. 네. 세무사한테 자문 받고 신고까지 우리는 네. 이 비용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이거 받으세요. 자, 그 신고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세무사에 접수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이의가 있을 때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죠. 그렇죠. 네. 내가 신고하면 나한테 합니다. 네. 근데 얘가 영어를 하는 거야. 서로 이제 뭐라는 맞게 거야.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세무사가 신고하면 세무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죠.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무사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왜 이 사람 3주택자인데 이것도 과세다 이렇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 세무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셔라. 얘는 최종 1주택이 아니다. 예. 자 그러면 거주 의무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얘는 의무라고 그래. 이건 뭐예요? 안 지키면 취소당한다. 권리 박탈. 네. 무서운 거죠. 자 거주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통 분양 청약 네. 즉 분양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거주 의무 대상 및 기간 확인. 자,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옛날 거예요. 민간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네. 최대 3년까지. 자, 그리고 정리를 한번 볼게요. 네.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네.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네. 그 비율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양하는 아파트가 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 네. 거주 의무 있다. 그렇죠. 자, 이제 회천에 우리는 회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옥정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 왜냐하면 회천은 주변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야. 네. 그래서 사전 청약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당분간은 그런 일 없겠지만 아마 올해부터 분양하는 애들 중에 그렇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죠? 네. 자, 요거 양주 해당되죠. 해당. 네. 여기 회천 해당. 옥정이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입지 가능일부터 네. 이렇게. 자, 보시면 공공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여기가 양주에 해당이 됩니다. 네. 양주, 옥정, 회천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네. 자, 보시면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5년, 네.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지역의 80% 100% 미만인 경우 3년. 네. 분양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민간이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공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A18 뭐 A21 다 A21. 끝나고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네. 하나가 남았었죠, 위쪽에. 네, 위쪽에 하나 네, 있어요. 걔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요런 거주 의무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 신혼 희망타운이라든가 18블록, 21블록은 주변 시세와 같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주 의무가 그래서 없어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주 의무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 요건과
거주 의무. 네.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거주 양도세 그러면 원래는 과세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비과세 해주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거주 의무. 분양가보다 싸게 줬으니까 무조건 몇 년 이상 거주해라.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 거주 안 하면 그 분양받은 아파트 다시 반납해라. 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전입 의무. 네, 맞아요.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해 준 거 회수하고 3년간 대출을 주택 관련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적에 네. 6개월 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해주지 대출을, 않겠다. 네. 그런데 대출을 안 받았으니 회수할 건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입 의무, 거주 요건, 거주 의무 네. 이렇게 다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많이 유식해졌겠죠? 네. 다음에는 저희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던 게 있어요. 처분 조건부. 네. 처분 조건부로 분양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또 여기저기 사방팔방을 헤매고 계시더라고. 요거는 저희가 월요일 날 해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그 분야만 네. 처분 조건부로 분양을 받았을 때만 어떻게 대출이 되고 어떻게 의무가 있는지 요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